안녕하세요. ROE 300% 물건은 무엇이 다른가? 지난 시간에는 서초동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비록 이제 가장 유치권 신고권이었지만 그 가장 유치권을 잘 해결해서 그 하자 치유분만큼 밸류를 애드시켜서, 밸류를 증가시켜서 고가의 입찰을 유도했고, 물론 마케팅을 적절하게 해야 되겠죠. 고가 입찰을 유도했고, 그 낙찰 대금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거뒀던 그런 NPL 투자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20억짜리를 입찰 보증금 정도 수준만 있으면 매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그 방법은 채무인수 방식이라는 NPL을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채무인수 방식을 통해서 정말 입찰 보증금에 부대 비용 조금만 있으면, 부대 비용이 있으면, 조금이라고 하면 또 너무 모호하니까요. 뭐 취등록세라든지 조금 추가 대체 준비금이라든지 이런 비용들만, 이런 금액들만 있으면 20억짜리를 입찰 보증금 수준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채권 투자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산업시설, 그러니까 산업시설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냉동창고랑 식당이랑 뭐 이제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1층은 이제 식당으로 임대를 줬어요. 짬뽕집이었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맛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얼마에 월세 한 350만 원 정도의 역제한을 하셨어요. 여기서 영업을 하시던 분께서 여기 너무 이제 영업 그런 이제 단골 고객들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게 조금 리스키하다 그러셔가지고 여기서 계속 영업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이제 채권을 채무 인수하신 그 투자자는 그분도 이제 산업을 하시는 분이고, 뭐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또 요식업도 F&B 사업도 하시던 분이라서 1층이나 2층 뭐 3층이 필요하다, 사무 및 영업장으로 필요하다 그러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이사를 하시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채무 인수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요건이 있어요. 채권자가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즉 경매 진행을 할 때 1순위, 뭐 2순위 이런 채권자가 있잖아요. 뭐 우리은행, 뭐 IBK 기업은행, 신한은행, 이런 대부분 이런 1금융권들이 이제 1순위 근저당권자가 되기 마련인데, 이 근저당권자한테 가서 내가 당신의 채권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 채무,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인수하려고 하는 그 채무액만큼은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넣지 않고 그대로 그거를 채무를 그냥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할 때 그대로 넘겨서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이자를 납부하겠다. 그리고 언제 재 대출 약정을 통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 나가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채권 채무 인수 계약을 통해서 채무 인수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게 이 청천동에 있는 물건인데, 청천동 어디 있었냐면은 대우 자동차 판매라고 아실 거예요. 대우 자동차 판매 및 대우 자동차 판매 그 협력 업체들이 포진되어 있는 경제 기반을 갖고 있고요. 이 청천동이라는 곳은 그 경제 기반을 배후지로 해서 각종 이제 근린생활시설, 뭐 오락장, 뭐 노래 주점, 그 다음에 뒤에 주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기존 주택 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산업 및 주택 지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치권이 이제 신고가 돼 있었고요. 아니라 다를까 이제 유치권이 신고돼 있었기 때문에 좀 여기에서 이제 뭐 이사비 명목이나 뭐 기타 이제
유치권에 대한 어떤 시설비 명목으로 좀 이제 받으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이런 게 원칙주의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동요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묵묵하게 강제 집행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강제 집행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이제 갔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봤더니 그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 이제 부착되어 있는 시스템 에어컨을 이제 가져가셨더라. 사실은 이제 시스템 에어컨도 그 부합물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이나 이제 그 종물 개념 있잖아요. 그죠? 주된 물건에 이제 부합되어 있는 것들은 주된 물건의 어떤 이제 권리 변동에 따라서 같이 이제 종속되어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떼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뭐 절도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절도나 이제 재물손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경매나 이제 그 공매, MPL은 하자 물건을 잘 치유해서 그 치유한 그 하자 치유분만큼 밸류를 애드 시켜가지고 그 가치를 상승시켜서 출구 전략을 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떼갔다고, 물론 이제 너무 원칙적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뭐 형사 고발하고 형사 고소를 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치유를 해서 그 자산을 안정화시키고 가치를 상승시키는 게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이사비 상당액이라고 간주하고 배려를 해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은 중고 시스템 에어컨 그 뭐 중고로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사비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작은 배려가 필요한 시장인 것 같아요. 이 경매 뭐 공매 시장은 작은 배려가 오히려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낳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런 거 가지고 막 시시비를 붓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 계속 민원 넣고 소장 남발하고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통해서 치유하는 가치 상승분보다 거기에 매몰돼서 신경 쓰고 고통받는, 맨날 민원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식품위생과나 공중위생과나 이런데 계속 민원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머리 골치 아프다고요. 아주 건축가나 이런데 계속 민원 넣으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리스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원만하게 하자를 치유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권 배제 신청을 했고요. 이제 채무인수 계약서를 당연히 썼겠죠. 그리고 매수인의 채무인수 신고. 그런데 채무인수 불허가를 받았어요. 이게 왜 경매계에서 법에 나와 있는 거를 왜 인용을 안 해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경매계 전화해서 왜 이런 경우 어디 있어요? 왜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는 그 요건에 갖춰서 신청을 했는데 왜 아무런 어떤 그런 근거도 없이 불허가를 처분을 하느냐, 왜 불허가 처분을 하느냐 그랬더니 뭐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경매계 계장이. 그래서 다시 그러면은 불허가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원칙대로 다시 처분해 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 이제 받아들여졌던 그런 케이스였고, 그때 조금 이제 실랑이질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인수, 채권가 매수인 채무인서 불허가 신청했다 이의신청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 인수 이제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고 배당금 수령계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채구가 매수 신고인 매각 허가 결정 등보를 받아서 다른데 이제 1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제 채권을 리파이낸싱해서 딱 대환을 한 거죠. 대신 갚아준 거죠. 왜냐면 금리가 엄청 센데 계속 갖고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1금융권 왜냐면 이제 그 뭐 평가하거나 뭐 낙찰가액도 굉장히 좋게 잘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량 자산이고, 그리고 우량 사업자고, 그 다음에 신용이 높은 그런 사업자이기 때문에 뭐 대출을 안 해줄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출을 해서 이제 대환을 처리하고 이제 마무리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요 근저당권을 보면요. 여기에 이제 보면 소유권 이거 저기 노출이 되면 안 되는데 제가 하여튼 여기 소유권 이전됐거든요. 소유권 이전되고요. 그죠? 다 나와버리네 이게.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 확정채권을 양도 방식으로 근저당권이 이전되고 그 다음에 그 낙찰을 받으면서 1금융권하고 1금융권 미리 사전에 준비를 다 해야 되겠죠. 1금융권에 찾아가서 자기 주 거래은행이 1금융권 예를 들어서 IBK 저축은행이다, 우리은행이다 이러면 사전에 가서 미리 이제 내가 언제 낙찰을 받으니까 그때 기표를 해줘라 와가지고 잔금을. 그러면 그때 채무 그 인수된 거를 내가 이제 네 잔금으로 정리를 하고 바로 리파이낸싱 하고 그러니까 대환을 하고 그거를 이제 소멸시키고 너한테 이제 1순위 근저당권을 주겠다. 내 1순위 근저당권을 그 대출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이제 우리은행이나 뭐 IBK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은행이나 IBK 대출 약정서에 나와 있는 원금과 이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업체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24%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은 은행은 보통 이제 뭐 한 4, 5%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리파이낸싱 대환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렇게 처리했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